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심화 객관식 강의를 할 건데, 사실은 다른 학원에는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넣겠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넣자 하자는 그 선생님들도 계셨고,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 강의는 객관식 강의랑 기본 강의, 중간쯤, 기본 강의랑 객관식 강의 중간쯤에 있다. 그래서 책은 지금 그 검은색 책 다 하나씩 구매를 하셨죠? 검은색 책으로 진행을 한다. 네, 보면 문제만 쭉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계사 문제는 최신 한 1, 2년 빼고는 거의 다 는 것 같고 미시경제학. 그 다음에 회계사 문제랑 비슷한 게 간평사가 조금 난이도가 비슷해. 그래서 간평사랑 그리고 국회 8급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넣어놨는데 그 외에도 객관식 시험 보는 게 노무사라든지 뭐 공무원 그리고 또 뭐 있어 계리사 이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토픽별로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잘 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책만 잘 준비해도 차고 넘치는데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강의를 활용할 거냐 예습할 거냐 복습할 거냐 두 가지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재시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거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서 미리 문제를 풀 때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 12회 동안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총 몇 페이지 하면 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풀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당 넉넉 잡고 2분 잡고 풀어봐. 2분 잡고. 그래서 시간 재서 푸는 것도 중요해. 물론 지금은 아직 시험에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너무 늘어지는 식으로 풀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안 좋기 때문에 시간 재고 좀 풀어보고 그럼 풀고 와서 뭐하냐 강의 들을 때 어차피 푼 문제인데 하더라도 더 빠르게 푸는 테크닉이 있을 거야.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시간도 중요하니까 빨리 푸는 그런 테크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더 좋은 것 같다 하면 그 부분을 습득하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나는 예습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지. 우리 검은색 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푸냐? 다는 못 풀어. 시간 제약 때문에 우리 12회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자,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겹쳐져 있어. 무슨 책이랑? 우리 다 기본 강의 때 산 책, 그 정병현 선생님 책의 문제랑 많이 겹쳐 있단 말이야. 겹쳐 있으면 그거 푸느니 안 겹쳐 있는 거 먼저 풀고 나중에 객관식 때 또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다 체크를 하고 올 거야. 그래서 안 겹치는 문제로 위주로 풀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 풀어볼 수가 있겠지. 무슨 얘기냐면 검은색 책 중에 내가 안 푼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정병열 책에 있는 문제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고 나서 나중에 객관식 때 한 번 더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양반 해설이랑 내 해설이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 열심히 하고 있어? 더운데. 자,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오늘은 굉장히 쉬운 수요와 공급 그리고 탄력성을 볼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탄력성. 이제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경제학이 뭔지를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경제학이 뭐였어요? 한 3달 전에 수업을 했었는데 뭐였지? 경제학 뭐였어요? 모르겠어.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거지. 경제 현상. 그래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데 경제 현상이라는 게 필기 노트는 샀어요? 혹시? 그 컬러풀 필기 노트 안 샀어?
내가 기본 강의 한 거를 그대로 이제 조교를 시켜서 여기서 받은 돈 그대로 조교 주면서 그걸 제작한 책이야. 그래서 내가 필기한 거 그대로 옮겨놨는데 추가적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칼라로 뽑았어. 내가 혼신을 다해서 갈아 만든 거야. 내 혼신을 갈아서 만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두껍지 않아. 잘 나가는 우리 선생님 책의 절반이야. 그래서 한 권인데 밑이 것이 다 들어있고 그 얇고 컬러풀이란 말이지. 그리고 직접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그래서 그거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경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경제학인데, 자,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이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수요를 살펴보는 즉 시장에서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가게의 행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의 행동을 살펴본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파트에선 간단하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보고 푸는 거야.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균형을 찾는 거지. 이게 시장의 균형이야.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그 수준. 그래서 시장 균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수요 함수, 공급 함수로부터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오늘 보는 거는 간단하게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에서 얘네들을 도출하는 거야.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를. 그래서 일단은 도출하기 전에 주어져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수요 함수가 뭔지, 함수는 항상 뭐였어요? 내가 계속 어떤 강의에서든 강조하는 부분인데, 함수는 뭐였어요? 함수는 뭐야? F. 넌 F 학점이다. 자, 함수는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관계를 표현한 거야.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F 학생 말처럼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 그럼 이제 수요 함수라는 건 결과가 뭐냐면 수요량이 되겠지. 수요량. 그걸 우리가 한글로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디맨드. 그래서 뭐 X제의 디맨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quantity of demand of X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 어떤 아이스크림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겠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아이스크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 아이스크림 가격이겠지. 아이스크림 가격이 높아지면 안 먹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떨어지면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뚜루에서 베스킨라빈스에서 KT 할인해줘가지고 파인트가 3,000원이다 하면 막 먹고 그러잖아. 그치? 가격이 싸지면 더 먹고, 가격이 비싸지면 덜 먹는다는 거야. 그건 수요의 법칙이야. 수요의 법칙. 무슨 얘기냐? 가격과 수요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인과 결과인데, 이제 중요한 건 방향성이야. 원인이 증가할 때 결과도 증가하냐, 아니면 원인이 증가할 때 결과가 줄어드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지. 그래서 방향성과 관련된 걸 먼저 살펴보는 거고, 나중에 방향성까지는 봤는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탄력성이야. 민감하게. 즉 원인이 변했을 때, 원인이 증가했을 때 결과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는데, 증가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 크게 감소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민감도를 보는 게 탄력성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아이스크림 가격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아이스크림 수요에 아이스크림 가격 말고 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 내가 소득이 적으면 나뚜루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치? 베스킨라빈스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래서 이제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 줄어? 늘어, 줄어?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지? 그게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에 따라서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재와 수요량이 늘어나면 그건 정상재라는 거야. 소득 증가 시 수요가 늘어나는 걸 정상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줄 수도 있어. 내가 소득이 증가했더니 돼지고기 더 이상 안 먹고 소고기 먹는다든지, 그치? 500원 그냥 아이스크림 안 먹고 뭐 하겐다즈 이런 거 먹는다든지, 그런 건 열등제야.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가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정상제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느는 거고, 열등제 같은 경우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때 주는 거니까 방향성이 반대가 되겠지. 이게 이제 소득이야. 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아이스크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뭐 요거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가격이라든지. 내가 원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커피가 1+1이야. 편의점 가서. 커피 먹어야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다른 재와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재와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늘겠어, 줄겠어? 뭐가 달라? 그렇지. 두 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하나는 보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이 Y재와와 X재와가 보완 관계일 때가 있을 수 있고 대체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다가 커피 가격이 싸서 커피를 소비했다는 건 커피와 아이스크림이 내 입장에서는 대체가 되는 거야. 어떤 측면이냐? 둘 다 그냥 기호식품이라는 거야.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커피 먹나 아이스크림 먹나 나는 대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건 대체제로 인식 안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거 어디까지나 사람의 선호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완 관계, 대체 관계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즉,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늘까 줄까?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늘까 줄까? 왜 내지?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했어.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줄어? 왜 줄지? 그렇지. 줄어들지. 그래서 보완 관계는 마이너스고 대체 관계는 플러스야. 대체가 더 쉬운데 대체제 가격, 어떤 가격이 비싸지면 얘를 더 소비할 거고 반대로 대체제 가격이 싸졌다. 아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커피 가격이 싸졌다. 1+1에서 싸지면 이 재와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겠지. 그래서 그치? 싸지면 줄어들고 비싸지면 늘어나니까 플러스 관계, 보완 관계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지금처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돼? 보완제라는 건 뭐야?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같이 소비하는 게 보완제잖아. 그치? 보완해서 소비하는 거. 자,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재화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재화가 수요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완 관계에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요 관계를 봤는데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 기회비용은 조금 이따 보고 몇 페이지를 보냐?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자, 1번, 3번은 책에 있어.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국내 생산 자동차의 수요 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다시 국내 생산 자동차의 수요 곡선을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요 곡선이 있다는 거지. 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우상향,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 수요가 D에서 D-로 늘어났는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고,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을 뭐라고 표현했었지?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을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었지. 자,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그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요 축이, 그래프에서 이제 축이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량이지, 퀀터티고, 여기가 가격이야. 자, 그러면 이제 X제 한정제여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밑에 노테이션을 X제라고 표현해보면, 자, 수요량의 변화는 결국 뭐냐면, X제 가격이 바뀌어서 X제 수요량이 바뀌는, 즉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요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요 X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바뀌면 걔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상의 이동이야. 곡선상의 이동. 근데 여기 XJ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바뀌었어.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여기선 XJ 가격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를 수요 곡선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는 다른 변수들 YJ 가격, 소득이라는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지. 그게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고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변해야 돼요? 여기 다른 요인들, 요 요인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국내 생산 자동차 수요 곡선. 이제 자동차 수요야. 그때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 1번. 모든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를 더 높게 부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국내 자동차 수요야. 여기는 국내 자동차 수요. 1번 지문에 따르면 어떻게 된 거야? 외국산 자동차가 비싸졌어, 싸졌어? 비싸졌지.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비싸진 거야. 그러면 외국산 자동차랑 국내산 자동차는 대체 관계야, 보완 관계야? 같이 타 아니면 대체하는 거야? 대체하는 거지. 대체제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 더 비싸지면, 대체 관계가 더 비싸지면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곡선 자체가 우상방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자, 2번. 휘발유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다는 거야. 휘발유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가 인하한다. 자, 그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치? 휘발유의 세금이 적어졌으니까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진 건 여기서 어떤 요인이 변한 걸까? 여기서? 그렇지. 보완제 가격이 떨어진 거지. 휘발유는 그 차에다 넣어서 가는 거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이 떨어졌으면 얘가 떨어지면 얘가 늘어나겠지. 마이너스 관계니까. 역시 우상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자, 3번. 자동차 가격을 인하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곡선 자체의 이동인지 곡선 상의 움직임인지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4번.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이건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요금은 자동차 끄는 것에 대한 대체제가 되는 거야. 대중교통 요금은. 그치? 그러면 대중교통 요금,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 수요가 늘겠지. 너무 교통 요금이 비싸져 봐. 예를 들어서 전철 요금이 한 번 타는데 10,000원이라 봐. 야, 대중교통 이용하느니 자동차 끌겠다 하면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번, 3번은 거기 책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풀어보든지 아니면 나중에 객관식 때 풀어보도록 하고, 자, 4번을 봅시다. 이제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게 있어. 자,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파트가 있는데 우리 어떤 거 봤었냐면 시장 수요라는 건 뭐냐면 아까 봤듯이 수요 함수지. 그래서 가격 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시장 수요인데 시장에는 개인들이 합쳐져서 시장의 수요를 이룰 테니까 어떤 관계가 있겠어? 개별 수요를 다 합하면 시장 수요가 되겠죠. 그래서 개별 수요를 다 합하게 되면 시장 수요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P는 80-10Q야. 12Q. 자, 그리고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이때 시장 내 수요자가 2배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수요 함수랑 역수요 함수를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수요 함수랑 역수요 함수 두 개 어떻게 달라요? 수요 함수와 역수요 함수. 어떻게 다르지? 수요 함수와 역수요 함수. 자, 그러면 얘는 수요 함수야, 역수요 함수? 얘 수요 함수, 수요 함수다. 역수요 함수다. 맞춘 놈이 한 놈이 없네, 한 놈이요. 회계하느라 힘들었지? 자, 수요 함수는 원인과 결과가 수요야. 그래서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수요 함수란 말이야. 가격이 바뀌었을 때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수요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원인과 결과 중에 뭐가 바뀌었을 때?
수량이 바뀔 때 가격이 바뀌는 거로 표현되잖아. 우리 y는 fx라고 함수를 쓸 때 얘가 변했을 때 얘가 변하는 거잖아. 그치? x가 바뀔 때 y가 바뀌는 거.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p가 바뀔 때 q가 바뀌는 게 아니고 q가 바뀔 때 p가 바뀌는 거니까 수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그치? 얘는 역수요 함수야. 그치? 그치? 역수요 함수야. 그래서 p에 대해서 정리한 거는 역수요 함수고 Q에 대해 정리한 게 수요 함수라는 거야. Q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 Q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Q는 어떻게 되지? 12Q 넘어가고 80 빼기 P를 12로 나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수요 함수야, 비로소. 가격이 얼마면 수요량이 얼마가 된다. 얘가 수요 함수고 얘는 역수요 함수죠. 자, 그러면 지금 수요가 몇 배가 된 거야? 사람이 2배 늘어났으면 수요량이 2배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겠어요? 2배를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6분의 80 마이너스 P. 그래서 바뀐 수요 함수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6분의 80 마이너스 P. 자, 근데 문제에서는 수요 함수로 주어져 있어. 답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다시 또 역수요 함수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치? 거기 문제로 보면 P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 이걸 P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됐어? 6Q는 80 마이너스 P니까 P는 80 마이너스 6Q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번이 되겠네. 그렇게 풀면 되겠죠? 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5번 풀어봐.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4번을 아까 같이 푼 거는 원칙대로 푼 거야. 근데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5번 같은 경우 이제 테크닉이지. 자, 보면 아까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똑같아. 아까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PQ 평면에서 80-12Q니까 이 절편이 얼마가 되는 거야? 8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분의 80이었지.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졌던 거야. 그치? 자, 이번에 5번 문제에서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 PQ 평면에서 140-8Q야. 그래서 여기가 14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8분의 14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요가 된 거야. 근데 아까 사실은 풀었던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2배가 됐으면 같은 가격 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2배로 늘어난 거지. 같은 가격 하에서 살려고 한 사람들이 2배가 된 거지. 그치? 그게 2배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배가 되면 여기 절편이 얼마가 되겠어? 여기 가격이 0인 수준에서 수요량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긴 절편이 어떻게 되겠어? 12분의 160 써도 되고 2배가 됐으니까. 혹은 6분의 80 써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까 수치를 풀어보면 여기 절편은 상관없이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야? 절편은 고정된 상황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거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거지. 그치? 여기 2배가 됐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거지. 그러면 아까 빨리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면 되겠어? P는 80-12Q였는데 그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면 80-6Q로 빨리 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5번도 P에 대해서 정리된 상황에서 2배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140-8Q에서 140-4Q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빨리 푸는 테크닉이야. 자, 이렇게 5번도 풀었고. 자, 그 다음에 6번이 우리 회계사 문제인데, 기본 강의 때 수요 함수를 합치는데, 즉, 시장 수요를 도출할 때,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주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어떤 애 수요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 수요는 이렇게 돼 있어. 즉 가격 구간별로 수요량이 다른 거야. 그치? 여기는 구간이 일정한 거야. 즉 여기 80부터 시작해서 0까지의 가격 구간이 동일한 건데 그래서 가격별로 요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A의 수요만 있는 거고 낮은 가격 구간에선 A, B 모두 수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나눠서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지금 5번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5번이 아니고 6번에 나와 있어. 그것도 역시 정변형 책에 있으니까 객관식 때 풀 건데 오늘 복습할 때 한번 풀어볼 사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균형의 변화. 자, 그래서 균형. 지금까지 이제 수요 쪽을 살펴봤던 거고 사실은 공급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서 균형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장 균형이라는 건 뭐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을 균형이라고 표현하고 그때 균형 가격을 뭐 Q스타, P스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퀄리브리엄 퀀터티라고 해서 QE, 이퀄리브리엄 프라이스라고 해서 PE라고 표현하고 인디애나 어디 갔어? 인디애나. 집에 갔어? 아예 갔어? 심화, 어? 아, 그래? 심화 강의 안 들어? 인디애나. 듣는다 그랬어? 경제학 말고 다른 거 듣고 있어?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균형점이야. 여기 균형점. 자, 이게 균형이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균형이 변할 가능성은 총 몇 가지가 있겠어? 이 균형이 바뀔 가능성은 몇 가지가 있겠어? 균형이란 건 수요랑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니까 그 균형이 변할 가능성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수요가 변하는 경우, 근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공급이 변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총 4가지가 있겠지.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있어?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 아니야. 즉, 수요가 증가할 때는 직관적으로 아이스크림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됐어?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하고 아이스크림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야. 반대로 수요가 줄면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들어. 그치? 이처럼 수요의 변화는 거래량과 가격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수요가 증가할 땐 가격, 거래량 모두 증가하고 수요가 줄 때는 둘 다 줄어드는 거야. 근데 반대로 공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공급이 줄어. 그럼 공급이 줄었으니까 희귀해진 건 맞는데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상승하지. 그래서 공급이 줄 때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공급이 늘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7번 보면 다음 현상 중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본 거지. 자, 첫 번째, 컴퓨터 칩 가격이 하락했다. 이건 아까 수요와 공급 중에 어떤 게 바뀌는 거야?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물어봤는데 컴퓨터 칩 가격이 하락했대. 컴퓨터 칩 가격이 하락했대. 뭐 어떻게 될까? 수요가 변해, 공급이 변해. 공급 어떻게 변해? 공급이 왜 늘지? 공급의 원자재 가격이 싸진 거지. 그치? 원자재 가격이 싸지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비용이 줄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겠지. 근데 사실은 1번은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왜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컴퓨터 칩 가격의 하락이. 컴퓨터 칩 가격의 하락이 혜정이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혜정이 맞지? 네. 이름이 뭐였지? 내가 맞춰볼게. 정훈이. 기억력 좋지? 정훈이. 어떤 측면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1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럴 때 2, 3, 4번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떤 논란이 있을까? 컴퓨터 칩 가격이 하락했다. 일종의 조립 컴퓨터를 생각한다고 봐봐. 조립 컴퓨터를 생각하면 수요가 보안재 가격이 하락한 거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실은 1번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럴 땐 다른 지문부터 체크를 해야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하면 돼. 보통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늘어난다. 혹은 한계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만 일단 넘어가고. 자, 2번. 소비자 소득이 하락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애매하지. 왜? 이게 갤이 몇 년도냐면 08년도야. 그래서 오래된 문제고
사실 계리사 문제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도 왜 빼지 않았냐면 이런 걸 좀 설명해 주려고. 자, 이번 소비자 소득이 하락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애매하지. 소득이 하락하면 아까 배운 바에 따르면 수요가 는다고 그랬어, 준다고 그랬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소득이 하락했대. 수요가 늘지 줄지 모르지. 왜? 컴퓨터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실은 2번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정상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정상제면 소득이 하락하니까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었지. 자, 그럼 3번 봅시다. 자,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상승한다. 컴퓨터를 일종의 요새는 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무료지만 요새도 무료 아닌 거 있지. 예컨대 편집 디자인 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이라든지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지. 자, 그러면 컴퓨터랑 소프트웨어는 어떤 관계야? 보안 관계지. 컴퓨터만 가지고는 어떤 것도 못하고 소프트웨어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보안 관계지. 자, 그러면 이제 보안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줄어든다고 했었지. 보안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겠지. 자, 4번. 그러면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PC를 구입하도록 요구한다. 그럼 4번이 사실 오해의 여지 없이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치? 그럼 수요가 늘 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7번은 약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나 잠깐 쉴 동안 8번. 자,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야? 정원이 몇 번이야? 이름이 어떻게 돼? 상건이. 상건이. 이렇게. 답이 어떻게 돼요? 1번이지. 정확하게 1번이 뭐랑 뭐를 혼동시킨 거예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은 이동하지 않지. 수요 곡선 상의 움직임이라고 아까 표현했었지. 가격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곡선 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1번은 앞에 문장이 틀린 거야. 상품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 거고 시장 내 구매자 수가 증가했을 때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볼 필요는 없는 건데 2번을 봅시다. 자,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초과 수요는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자, 얘가 왜 균형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예컨대 가격이 P1 수준이라고 봅시다. 자,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그때 공급량은 얼마큼이야? 얘가 공급량은 이 가격 하에서 공급을 이만큼 하겠다는 게 공급 곡선이고 이 가격 하에서 이만큼 수요하겠다는 거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기 때문에 초과 수요고 초과 수요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했었지. 그래서 초과 수요가 있을 땐 가격이 상승되고 초과 공급일 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을 회복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 자, 생산 기술의 향상은 열등제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는 수요 측면이고 공급 측면은 상관없겠지. 그래서 열등제, 공급은 항상 생산성, 기술이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야. 그치? 기술이 증가하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3번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이걸 설명했었어야 되지.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인 것처럼 공급 곡선도 S랑 S-라고 표현하면 이게 곡선 상의 이동이 뭐야? 공급량의 변화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공급의 변화겠죠.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공급 함수를 봐야 돼. 우리가 수요 함수를 바탕으로 곡선 상의 움직임인지 곡선의 이동인지 봤던 것처럼 우리가 공급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똑같이 공급 함수는 supply of x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quantity supply of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공급량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란 말이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그 재화 가격이야. 그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 그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제품을 더 팔려고 할 테니까 공급량이 늘겠지. 그래서 재화 가격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요 표시, 요걸로 표현되는 거야. 즉 곡선 상의 움직임이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재화 공급이 늘어나는 게 그게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근데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들 뭐가 있었어요? 아까 생산 기술 또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었어? 아까 봤던 원자재 가격. 사실은 이걸 다 통칭해서 요소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소 가격. 원자재 가격, 요소 가격.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재도 필요하고 노동이란 요소도 필요하고 그런 걸 다 통칭해서 요소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생산 기술이 증가한다. 자, 생산 기술이 증가하면 아까 공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기술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늘겠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 아까 공급이 줄겠지. 생산하는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공급이 줄겠지. 그게 여기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고 이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 기술의 향상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거고 자, 4번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고 했었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질문. 사실은 이쪽 계리사 쪽은 계리사는 이런 말 문제가 많아. 우리 회계사 쪽은 계산 문제가 좀 더 많고. 그래서 포인트가 딱 맞는 문제들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풀어본 거야. 왜 계리사 문제는 말 문제가 많고 회계사 문제들은 왜 그 계산 문제가 많을까? 시험과는 상관없지만 왜 그럴까? 니네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리사도 계산기 있어. 걔는 공학 계산기 있어. 왜 그럴까? 혜정이 왜 그럴 것 같아? 공학용 계산기라서? 혜정이 어디 아프고 이런 건 아니지? 컨디션 좋은 거지? 그게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계리사 애들은 수학과 나온 애들이 계리사 시험을 많이 봐. 보험 계리사. 그래서 걔네는 수학이 안 어려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이 정도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 문제 내야 변별력이 생기는 거고 회계사는 그 정도 수학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내야 변별력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네. 알겠어. 자, 다음 페이지 똑같은 거 나왔는데 9번, 10번 한꺼번에 한번 풀어보세요. 9번, 10번. 2분 줄 테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종류가 많아지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 즉,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는 건데, 자, 9번 보면 일단 발전 회사들이래. 그래서 이게 수요의 변화인지 공급의 변화인지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발전 회사들이 있는데 그 발전 회사들이 뭘 가지고 발전을 하느냐? 석탄이나 천연가스. 우리가 이제 시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석탄 시장과 천연가스 시장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석탄보다는 발전 비용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지. 그래서 얘 천연가스 중에서도 이제 셰일가스 어떤 얘 기술이 발전한 거야. 기술이 발전하면 얘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돼 있어? 이제 천연가스를 Y제라고 하고 석탄을 X제라고 하면 PY가 사실은 줄어든 거지.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요거 이면에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 셰일가스에서도 즉 천연가스 시장이 있어.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천연가스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석탄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뭐가 있는 거야? 전력 시장도 있는 거야. 발전회사라는 건 이런 걸 바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는 게 세 개야, 사실은 시장이. 그치?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다른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문제는 뭐야? 석탄 시장 가격과 석탄 생산량이야. 여기를 보자는 거야, 여기. 이 세 개 중에서 여기를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석탄, 여기 전력 시장에서는 공급자지. 발전회사는 전력 시장에선 공급자지만 여기선 수요자란 말이야. 그치? 셰일가스 혹은 천연가스라든지 석탄 시장에선 수요자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가격이 싸진 거야. 일종의 대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석탄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석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지. 그럼 석탄 공급이 이렇게 있을 때 석탄 수요가 줄어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석탄 가격은 하락하고 석탄 거래량도 줄어들겠지.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감소하는 경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지금 어떤 시장을 물어봤는지를 딱 먼저 생각해야 돼.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 석탄 시장에서 석탄의 시장 가격과 생산량을 물어보면 석탄의 수요가 바뀌었는지 석탄의 공급이 바뀌었는지 잘 생각해봐. 석탄 공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9번은 그 얘기고, 자 10번을 봅시다. 자, 토마토 케첩과 핫도그는 정상제이며 서로 보완제래. 자, 핫도그 원료인 지문이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하고 있어? 자, 그래서 토마토 케첩과 핫도그는 정상제이며 서로 보완제이다. 그치? 그래서 케첩이랑 핫도그 둘 다 정상제고 서로 같이 뿌려 먹는 거야. 그래서 보완제다. 서로 같이 뿌려 먹어. 자, 핫도그 원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른 핫도그 가격 상승 효과로 오른 것은, 여기도 이제 몇 개가 나왔어. 토마토 케첩이 나왔어. 더 복잡하게 하면 토마토 시장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토마토 케첩이 있고 그 다음에 핫도그가 있어. 그 다음에 핫도그의 원자재인 밀가루가 있어. 그치? 그랬더니 이제 어떤 걸 본 거냐면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X, 얘를 Y, 얘를 Z로 보자는 거지. 그럼 밀가루 가격이 상승했어. PX가 상승했다. 자, 그때 핫도그 가격 상승 얘가 상승해서 밀가루 가격이 상승해서 핫도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PZ도 상승했겠죠. 그건 이면에 어떤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핫도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뭐가 바뀐 거야? 밀가루 가격이 상승해서 그 핫도그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한 거지. 밀가루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서 공급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핫도그 가격이 상승했던 거지. PZ가 상승했다는 건. 자, 그러면 이제 그 효과로 보는 건데 첫 번째 케찹을 또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토마토 케찹 시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케찹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기선 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D에서 D-로 줄어들어서 그때 토마토 케첩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D에서 D-로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하겠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핫도그의 균형 공급량. 자, 핫도그 보면
균형 공급량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 균형 공급량이 줄었네. 그치? 밀가루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핫도그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 거고. 자, 3번 토마토 케찹의 균형 공급량은 증가했다. 여기 보면 케찹 균형 공급량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봤듯이 수요가 줄어든 거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가 준 거니까 수요가 줄 때는 가격과 거래량 모두 감소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핫도그의 균형 수요량. 자, 핫도그 균형 수요량. 핫도그의 수요에는 영향을 안 미쳤어. 그치? 수요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4번도 틀린 거고 5번 토마토 케찹의 수요가 감소했다. 그래서 5번이 맞네. 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